16국은 2박으로. 네, 부산의 16개 구군의 새로운 소식, 사건, 현안까지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16국은 2박으로 오늘은 박수연 리포터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수연입니다. 예, 자 오늘은 16개 구군 중에 어느 구로 가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강서구에 위치한 명지 국제 신도시에 다녀왔습니다. 픽시 자전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뭐 좀 이름이 생소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라고 하면 대부분 하실 겁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픽시 자전거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동 장치가 없는 만큼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최근 서울에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부산에서는 명지 국제 신도시가 다른 부산 지역에 비해 평지가 많고 도로가 넓게 잘 닦여 있어서 픽시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유난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과 대책,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중학생 때도 이 픽시 자전거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뭔가를 좀 자극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행이라고 요즘에도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침에도 뉴스에서 보고 길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자전거랑은 어떻게 다르길래 학생들이 이래 열광하는 겁니까?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브레이크, 즉 제동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제동 장치가 없는 만큼 속도를 더 빠르게 낼 수 있고 묘기도 부릴 수 있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건데요. 픽시 자전거가 어떤 거고 왜 위험한 건지 도로교통공단 황준승 명예교수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이제 가벼운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동을 하려면 뭐 페달을 반대로 밟거나 이제 뒷바퀴를 미끄러뜨려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이제 제동하는 스키링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브레이크를 장착한 일반 자전거보다 한 5배 정도, 또 속도에 따라서는 10배 이상 이렇게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당연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뭐 청소년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또 보호장구 없이 달리거나 돌에서 지그재그 운행하거나 또 심지어 뭐 건널목 교차로에서 노브레이크로 달리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민원이 많이 제기됐죠. 그러게 이게 브레이크가 없이 멈춰야 될 때 못 멈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부산에서 민원, 신고 접수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난폭 운전 관련 112 신고가 지난 6월과 7월 2달간 153건이 접수됐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넓은 도로와 인도가 잘 갖춰져 있는 명지 국제신도시를 중심으로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봤어요. 네, 여기 다녀요. 애들이 다니고 빨간불에도 막 달리고 파란불이 껴져도 신호등에 막 꼬맹이들 다 건너가고 있는데도 너무 세게 달리고, 그리고 사람 인도에서도 너무 세게 달리고 너무 조금 걱정스러워요. 네, 많이 봤어요. 위험하게 도로에 무리지어서 다니는 것도 많이 봤고 막 이렇게 노래 크게 틀고 무리지어서 다니는 걸로 많이 봤고, 그래서 주위에 들어보면은 친구들이 다 있을 거 없으면 아이들이 조금 소외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도로에서 타고 다니면 치일까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냥 도로에서 타는 오빠들 좀 무서워요. 막 스피커 들고 막 위협 주니까 무서워요. 특히 에코델타 쪽에는 완전 아직 이제 막 상가도 안 들어오고 막 차도 많이 없으니까 남자애들이 막 그 스피커도 달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안 하고 그리고 막 전등 해가지고 지그들끼리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단속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눈에도 위험하게 비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놀랐던 점은 마지막 시민은 픽시 자전거를 처음 들어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주신 위험해 보이는 이 자전거 무리가 결국 픽시 자전거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예, 시민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억수로 위험해 보이거든요. 등 하굣길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좀 체감이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부산 교사 노동조합 김한나 위원장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그전엔 학생들이 그냥 뭐 도보라든지 버스를 타면서 등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전동 킥보드가 많이 이제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런 거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동 킥보드가 이제 시행되고 난 뒤부터 학교 교문 앞에 이제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쌓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전거로 넘어오는데, 이 자전거에서도 이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이런 자전거로 이제 갈아타는 이 흐름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는 지금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침에 생각에 이래 위험한 거를 학생들이 우째 구매하고 또 타고 다닐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면 제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 부분이 계속 의아했는데요. 이 픽시 자전거가 원래는 브레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매를 하고 속도를 더 내거나 묘기를 부리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황준승 교수에게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조가 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변속기도 없고 브레이크가 달려 나와도 그걸 이제 떼는 경우도 있고 떼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제기는 돼 왔는데 이게 이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도로교통법에 이제 자전거라고 하면 이 제동 장치가 이제 반드시 부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 제동 장치를 떼버리면 법상 자전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단속과 처벌이 이제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도로교통법상 이 교통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차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법적 해석을 한 거죠. 자전거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그리고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의 차를 의미하는데요.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로 규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단속이나 제재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앞으로는 단속을 단디 한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는데요. 부산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교통안전팀장 유선종 경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얼마 전 타 지역에서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6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기간 중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차에 해당하므로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거나 위험한 운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픽시 자전거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의 경우에도 도로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주행하거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속된 운전자는 직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에게 통보와 경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게요. 단속이 강화가 돼도 이게 주 사용층이 14세 미만인 거잖아요. 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긴 하네요. 네, 안 그래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지 유선종 경감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픽시 자전거의 주 이용층으로 보이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지만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에 대한 홍보와 경고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 계획이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예, 아동학대, 방임 행위라고 하면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게 또 가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부산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교육할 계획인지 부산시 교육청 학교안전총괄과 학교안전 담당 한백수 사무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자전거에 장착된 제동장치를 제거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고 교육청 자체 다모아 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 등교 시간에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과 안전운행법 등 교통안전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산 교사 노동조합 측에선 교사의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가정에서의 선행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김한나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선적인 문제는 가정에서 이런 브레이크조차 없는 위험한 자전거를 구매를 해주는 학부모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부모님께서 사준 자전거를 계속 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시작에서부터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어째 생각합니까? 많은 학부모들도 가정에서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 거기에 정말 적극 동의하고요. 이게 또래 문화라고 하지만 또래 문화도 어느 선이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보고 부모로서도 조금 더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 가정에서 사주면은 어떻게 단속을 안 돼도 시간대나 이런 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타는 거 봤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그런 선행 교육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전거의 장비에 있어서도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에 대한 뭐 어떤 조치들이 좀 강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또 있고요. 뭐 유행이다고 하지만은 안전성의 문제가 워낙 화두가 되니까 좀 그런 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고 이미 픽시 자전거를 구매했다면 무조건 처분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동장치를 설치하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백수 사무관에게 들어보시죠. 우선 가정의 자녀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관심을 보인다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제동장치 제거 자전거의 위험성을 자녀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가정에 픽시 자전거가 있다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혹여 제거하지 않았는지 상시로 자전거 상태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안내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법규 등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지 마라, 금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학교, 가정, 우리 사회가 좀 잘 이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씨 이번에 직접 시민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 좀 취재를 나가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이 픽시 자전거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만큼 부모님들의 걱정도 참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한 서점에서 시민 인터뷰를 섭외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어머니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픽시 자전거에 자기가 관심이 좀 많은데 인터뷰를 좀 해도 되겠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 코너를 그래도 한 4월 말부터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 건 또 처음이어서 이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관계 기관들과 또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왜 단속을 강화하는지 이해하고 잘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네, 1699 2박으로 오늘 픽시 자전거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연 씨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면서 페퍼톤스의 바이크 남